매 볼수록 매력 있으세요. 되게 갑자기 이제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네. 이거는 뭐 하는 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냥 낙하산 타고 그냥 하는 부대야. 이런 때는 화가 나죠. 빨리 싸우고 싶다. 저는 천리행군이 많이, 예, 천리행군. 철리요. 진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자격 시험 정보를 파헤치는 토크레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크레인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화제의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활약하고 계신 염승철 중사님 모셨습니다. 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철부대에 출연하고 있는 707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사 염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평소에 강철부대 진짜 열심히 보는 팬인데 네. 오늘 이 자리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정말 제 진심입니다. 네. 네, 혹시 지금 방송이 굉장히 시청률도 잘 나오고 화제잖아요. 네네. 인기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인기는 상당히 많이 체감하고 있죠. 일단은 네. 뭐 SNS 같은 경우도 네.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또 팔로우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 방송의 힘이 역시 대단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막 뭐 어디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네. 알아보시고 뭐 이런 일도 있으신가요? 아직 식당은 없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켰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근처에 이제 딱 가니까 그 팬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 음료수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당황해가지고 사진도 못 찍어드리고 이랬는데 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방송도 보는데 유튜브 클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네. 뭐 따로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했다던가 그런데 보면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707은 세계 최강이다. 거만 떨어도 된다. 아는 사람은 알지. 707 진짜 사기임. 뭐 역시 707은 707이다. 주로 팀에 관해서는 역시 707 이런 표현이 많고 염승철님 처음에는 몰랐는데 매 볼수록 매력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염승철 매우 빠른. 네, 원래는 이렇게 써있는데 네네. 네, 염승철이 제일 궁금하다. 군생활 11년 베테랑 뭐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하신 거를 오늘 좀 해결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방송에 처음 출연하게 되신 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출연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20년도 2월달에 전역을 했어요. 네. 전역을 하고서는 이제 그래도 꾸준히 몸 관리는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사고가 한번 나게 됐어요. 중간에 네. 한번. 이제 바깥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좀 군대가 더 위험한 줄 알았는데 네. 사회가 더 위험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음. 조금 이제 막 운동도 못 하고 몸도 네. 이제 많이 불고 이러고 있는 시즌에 이제 현역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특전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 네. 후배 부부인데 만나러 가게 됐어요. 만나러 가게 돼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근데 이거 강철부대라는 거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그런 거 뭐하러 내가 어떻게 나가 이러면서 이제 그냥 웃어 넘기다가 집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네. 해봤는데 되게 갑자기 이제 이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네.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운이 좋게 네. 또 출연이 돼서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 보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추운 날 촬영한 것 같은데 맨몸으로 그 참호격투 네. 하는 것도 있고 뭐 IBS나 아니면 뭐 높은 데 올라가는 막 아파트 네, 뛰어 네. 올라가는 거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딱 보면 시청자로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부대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비교해 보시면? 이 촬영보다는 사실상 부대에 있는 훈련 강도는 훨씬 세요. 네, 부대에 있는 훈련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촬영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위험성도 확실히 훨씬 부대에서 하는 게 높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상 이제 보여주는 좀 예능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추운 거 이런 거 빼고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없더라고요. 엄청 추우셨죠? 엄청 추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위에 또 약한데 추운 데서 촬영해가지고 힘을 100%를 발휘를 못 하겠더라고요. 추우니까. 달리기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달리기를 많이 좋아하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m 혹시 몇 초 뛰시나요? 100m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그래도 한 12초 때는 뛸 것 같아요. 12초, 11초 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복무하실 때 좀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특전 부사관이라고 하죠. 네.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어떻게 입대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입대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네, 운동선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 시대가 좋아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선택해서. 네, 좀 이렇게 좀 돼 있다는 네. 보이라서 저 때는 이제 운동을 이제 그만두니까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막 수업도 잘 못하고 학교 가기도 싫고 네. 막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저런 말썽들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또 저희 할머니께서 너 이렇게 할 거면은 부사관 되라. 원래 그냥 군인 되라. 네. 그때 말로는 뭐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네. 부사관 해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체력은 되니까 나중에 그냥 군인이나 돼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제 졸업한 고등학교에 선배들이 연마다 이제 항상 이 검은 베레모를 쓰고 네, 학교를 찾아와요. 임관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제 정말 친한 선배였던 이제 175기 선배가 있었는데 네. 그 선배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죠. 형 이거는 뭐 하는 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형이 낙하산 타고 그냥 하는 부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형 거기 안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이 아니야 그냥 개인 운동하고 낙하산 타고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러면 나 형 여기 갈게. 나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특전사 입대하게 되었죠. 그럼 특전사 입대하기 위해선 주로 체력 준비를 많이 하신 건가요? 체력 시험? 네, 지금은 되게 친구들이 필기 이런 네. 필기 시험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면접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 때는 사실상 진짜 좀 체력이 좀 많이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진사님.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 복무 시절에 네, 보신 복무 거예요? 시절 이제 사격장에서 이제 사격하고 네. 이제 팀 단체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 그리고 이거는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좀 낙하산 타고 별거 아니야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별게 아닌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좀 이렇게 고강도나 좀 무섭거나 좀 어려운 훈련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지, 좀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으셨는지. 훈련 자체는 뭐 무리에서는 일단은 부대 자체에서 해상 훈련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낙하산 타는 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후보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낙하산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네. 조금 더 윗단계의 과정인 이제 할로라는 고공 강화 이제 특수 교육이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공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의 훈련은 뛰어내리거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지상에서 땅에서 훈련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위에서 한번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엄청 혹독하게 가르치세요. 아무래도 안전이랑도 조금 네, 맞습니다.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엄하게 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07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게 대테러 부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뭐 훈련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위협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신 경험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 국내에서 이제 뭐 발생하는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경찰 특공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출동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한번 느꼈던 게 전 군이 모두 비상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 목함질에 네. 이제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UDT CD 팀이랑 네. 같이 합동훈련을 진해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 기사에 딱 그게 뜬 거예요. 이제 목함질에 해서 전우들이 다쳤다. 네. 그래가지고 다시 훈련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자대로 이제 복귀가 된 거죠. 네. 복귀를 해서 퇴근도 안 해요. 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작전을 밤새도록 작전팀들이 계속 연습을 해요. 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뭐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때는 화가 나죠. 빨리 싸우고 싶다. 차라리. 네, 싸우고 싶다. 진짜 여기서 이럴 바에야 네. 빨리 가서 싸우고 싶다. 빨리 진짜. 그냥 지든 이기든 네.
진짜 한번 그냥 어차피 우리 이러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자신도 있고 네. 아, 반드시 이기겠다. 빨리 좀 보내달라. 좀 이런 느낌이죠. 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복무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일은 뭐 일단은 훈련들이 많이 힘들죠. 네. 그 힘든 거는 일단 어쨌든 부대원들이 다 케어를 해줘요. 왜냐면 본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네. 서로 힘든 걸 알고 서로 다 위하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일단 힘들었던 거는 천리행군이 많이 천리요? 예, 제가 아는 그 천리 맞죠? 네네. 한 400km 정도를 이제 복귀행군으로 걷는 네. 훈련인데 사실상 이제 400km로 다들 천리행군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한 달 동안 이제 내륙 전술 훈련이라고 해서 네. 거의 한 달 내내 걸어다녀요. 한 달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쌍방 훈련을 이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일주일만 복귀행군 400km를 걷는 거고 그 전에까지 합치면 한 700에서 한 800 정도 걷지 않나. 네. 그렇게 발이 나만하지 않겠는데요? 막 항상 그랬어요. 제 천리행군 때는 선배들이 너는 발에 악이 없어서 너는 포기할 거야. 천리행군 못 할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배들한테 네. 그럼 제가 분장을 내리거나 AMB를 타거나 네. 제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은 제가 중대 복귀하면 꽃등심을 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제가 그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네. 악착같이 걷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또 걸으면서도 되게 많이 혼났어요. 제가 네. 포기할 것 같이 보였을 때는 선배들이 또 오히려 더 힘들게 막 혼내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 훈련을 완주를 해야 네. 또 이제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후배들한테 할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다가 포기한 사람한테 후배들이 듣겠어요. 그렇게 선배들이 하면 후배들도 아마 대답은 얘라고 하지만 그렇게 신뢰를 얻지는 못하는 선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힘들었던 건 천리행군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훈련.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특수부대 특전사로서도 있으셨지만 부사관으로서 좀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사관으로서 좋은 점은 저는 부사관이 전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지식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부사관이 사실상 진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부사관의 혜택들도 되게 많이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근무해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직업 보조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제 직업을 또 새로운 취업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전사를 오게 되다 보면은 이제 파병이라는 경험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어라는 것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고선 전역을 해서 나오면은 학원 같은 게 이제 또 거의 할인을 해서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들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사관으로서 나오면. 혹시 여성 부사관분들이랑도 근무하거나 같이 훈련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707 특수임무단에는 여군 중대들이 있습니다. 몇 개 팀에는 이제 여성 인원이 이제 들어가서 여군 인원이 들어가서 같이 팀 생활을 하는 생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 중대, 저격 중대, 그리고 이제 EOD 반 뭐 이런 각 반에도 여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남군들 못지않게 정말 뛰어난 인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제 동기 중에도 여군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은 염시인 근데 아직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염시인 동기가 있습니다. 후보생 때부터 정말 대단했던 그 친구예요. 저희는 여자라고 무시했었는데 근데 항상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뭐 진짜 저희 탑에 들 정도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 여군들 때문에 왜 남군들은 뭐 하는 거냐 여군이 이 정도 하는데 좀 여군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도 보면은 정말 더 열심히 하려고요. 무시받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훈련할 때는 뭐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임하는 친구들이고 다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좀 더 선진 문화나 아니면 환경 개선 등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좀 실제로 좀 경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때는 이제 선진 병영 문화 생활 정착이라고 해서 이제 갓 들어오는 초임 하사들과 뭐 병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적응을 해서 잘 적응해서 좀 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많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런 악습들이나 네. 이제 뭐 구타, 네. 뭐 욕설, 뭐 이런 것들, 뭐 사적 심부름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이제 없애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개인 여건도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먼저 아.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위에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먼저 출근해서 예, 네. 부족한 체력 후배 있으면 더 데리고 뛰시고 같이 뛰시고 밀고 뛰시고 끌고 뛰시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녁 전이었지만 그래도 팀원들 이제 후배들이 너무 이제 까마득한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저를 네.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전역할 사람이니까 후배들한테 되게 굉장히 잘해줘. 같이 뛰어주고 항상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후배한테 해주고 왔죠. 이쁘다 네. 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운동할 때 같이 먼저 해주고 이런 부분들. 확실히 입대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랑 네. 전역 직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좀 환경이 차이가 났겠네요. 네, 환경 차이가 되게 심하죠. 저희 때는 이제 영내 생활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사적 개인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영내 생활도 없고, 네, 저희 때는 그냥 건물부터가 너무 옛날에는 이제 안 좋은 건물들, 네. 너무 옛날 건물들을 썼는데 네. 요즘은 막 침대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오. 지금 훨씬 여건이 좋아졌다고. 이제 뭐 특전사나 아니면 부사관으로 입대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입대하는 친구들 네. 같이 이제 저랑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입대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도 한 번씩 봬요. 이제 같이 아, 고맙다고 어머님들이 이제 네. 연락 오셔서 이제 부모님들도 뵙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막 옛날에 막 뉴스 기사 나오던 거 그래도 어머니 세대 때는 그럴 때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게 많으시는데 항상 그때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네. 어차피 특전사 입대하니까 네. 제가 많이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고 어떤 건지 어머니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안심을 드리죠. 진짜 그러면 큰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뭐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 교육기관에 있는 후배들한테 네. 사진 몰래 막 찍어서 달라고 밥 먹고 있는 사진 이런 거 몰래 찍어서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드리면은 어머님들 우세요. 그걸 보고 내가 봤을 때 되게 잘 먹고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즐거워 보이는. 네, 어머님들은 그런 걸 보면 되게 그쵸. 되게 이게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그럼 그 사진을 계속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 전역을 2020년에 하셨잖아요. 네. 전역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역하게 된 이유는 여단에서 5년 동안 군 생활을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제 5년 차가 되면은 동기들도 다 떠나가고 이럴 때거든요. 왜냐면 4년 만기니까. 그때 되면은 장기거나 네. 연장이면 이제 남아있는데 동기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많이 외롭더라고요. 많이 외로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역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월호 작전에 이제 제가 투입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해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제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원을 모집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이 작전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고 안 되면 떨어지면 그럼 그때 전역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707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운이 좋게 이제 합격이 되더라고요. 합격이 돼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또 이제 5년이 지나니까 네. 제 스스로 또 이제 열정을 되게 많이 잃어가더라고요. 네. 열정도 많이 잃어가고 또 제가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는 이제 또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거든요. 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제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떠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뭐 체력이 된다, 뭐 만들어서 막 그걸 꾸역꾸역 억지로 할 바에 하는 거는 또 보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좋지도 않고 계속 제가 불평불만만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것도 도전해 볼 겸 한번 전역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역을 한 거죠. 그 결단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네. 특수임무단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부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떠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좀 유튜브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용인 살고 있는데 네. 용인에다가 이제 또 사업도 좀 하나 인력사무소 한번 차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꾸준하게는 이제 특전사 입대하는 친구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준비를 하면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심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따로 준비하는 친구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면은 네. 그 친구들도 도와주고 꾸준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모습도 활약하는 모습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곧 저희 중사님의 유튜브 채널도 네, 오픈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좀 앞으로 부사관으로서 네. 생활하게 되실 미래의 부사관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부사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부사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합격을 해서 부사관 들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뭐 지금은 형 선배님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좀 지금의 열정과 다르게 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달라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되게 아깝고 네.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시대에서는 본인한테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요즘에는 부사관을 나와서 뭐 부사관들만 뽑아가는 직장도 되게 많이 있고, 왜냐면 일단 성실하잖아요. 네. 본인이라는 네. 것에 있으면. 그냥 저는 대한민국은 이 병사 말고 이 네. 부사관으로 한 번씩은 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어쨌든 뭐 자기 자립심도 키울 수 있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본인이 성취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네.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누나 꼭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절대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입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믿고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래오래 군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선배님의 말씀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네. 여기 옛날 옛날 특수전 사령인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옛날. 저희 회사에 있던 사진인데 네. 왜냐면 저희 회사가 군 장병, 군 친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전 사령부에 뭐 도서를 기증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부사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필기랑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시대, 뭐니뭐니 해도 시대, 뭐니뭐니 해도 시대. 네, 맞습니다. 저희 스테이드에는 부사관 강의, 또 시대고시기에서 나온 훌륭한 부사관 도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고 준비하시면 저희 중사님처럼 멋진 부사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사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저희 중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네. 저희 스테이디오와 함께 하시고 멋진 부사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크레이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